반갑습니다. 로고스 논술교실 학원 강사 조경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숙명여대 논술의 모든 거 제가 앞으로 강의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여러분이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숙명여대는 시험이 언제예요? 수능 직후에 있죠? 그래서 어쨌든 시간에 여러분들이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고 10월 달에 시험 준비를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11월 달까지 끌고 가기는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올해 수능 최저가 하나가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걸 바라보고 논술 준비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수능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10월 달에 준비를 미리 철저하게 해놓는 게 좋고요. 만약에 10월, 11월에 준비를 못했는데 수능 끝나고 나서 최저가 되네? 시험 보러 가야 되겠네? 그래서 급하게 우리가 만나게 됐다면 자, 1강하고 2강에 있는 내용 보시면서 답안 작성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과연 내가 어느 답안을 써야 더 좋은 답안으로 합격에 이를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형 일정은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있지요. 여러분 이미 본인이 어느 시간대에 시험 보러 가야 되는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자, 선발 인원은 이와 같은데요. 제가 이미 2022 논술의 모든 것 All About 논술편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과대학, 생과대학, 사과대학, 법학대학 등등등등 있는데 자, 여대에서는요. 경영, 경제 계열에 지원을 하더라도 수리 논술이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체가 어차피 문제 유형이나 주제 면에서 수리 논술 없이 유형은 거의 큰 차이가 없게 출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전형 방법이요. 논술 70에 학생부 30 들어갑니다. 자, 학생부는요. 사실은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등급부터? 1등급부터 어디까지요? 6등급 정도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10% 이내에 점수가 깎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큰 차이가 없는 게요. 생각해보세요. 1등급, 2등급이 숙명여대 논술로 굳이 지원을 할까? 학종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힘든 일을 해요? 3등급? 물론 지원합니다. 그런데 많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 만났을 때 가장 많은 등급대는요. 4등급, 5등급대거든요. 여기 모여 있으면요. 논술 가지고 극단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시험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논술의 최고 점수는 700점이고요. 최저 점수는 525점입니다. 기본 점수가 들어있다는 거죠. 다음 교과는요. 300에서 225점입니다. 그러면 점수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누구예요? 당연히 교과보다는 논술이죠. 그래서 논술 준비 잘 해서 우리가 마음의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요. 수능 최저 충족하고 나서 시험 보러 갔을 때 당연히 합격할 수 있는 답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변화사항이 좀 있어요. 일단 국수형 탐 가운데에서 2개 합 5등급으로 수능 최저가 하나가 완화가 됐고요. 그 다음 동점자 처리 기준은 동일합니다. 이전까지도 논술 성적이 조금이라도 높은 학생이 내신 교과 조금 더 높은 학생보다는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동점자가 나오면 당연히 논술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 학생부는요. 사실상 그냥 전 과목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국수형 탐 들어갑니다. 이수단위 반영하고요. 가중치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하나 계산을 하기가 아마 조금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내신 성적이 몇 점일까요? 여쭤보면은 계산식 그대로 계산한 점수를 알려주실 겁니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요. 일단 상위 3개만 반영을 하는데 1등급, 2등급, 4등급 이렇게 점수로 환산해서 반영을 합니다. 근데 논술하는 성실한 학생들 가운데 사실 C가 수두룩한 학생들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A 아니면 B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요. 1, 2등급 안짝에 있을 거니까 이거 가지고도 우리가 분리할 건 별로 없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논술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원래 시험 시간 몇 분이었게요? 120분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100분으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20분이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글자 수도 좀 많이 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요. 우리가 원래는 2000자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300자 그리고 600자 그 다음에 또다시 300자 600자 이래가지고 총 1800자를 쓰는 거예요. 사실 저도 조금 기대는 했습니다. 이렇게 분량이 좀 많이 짧아지지 않을까. 아니 왜냐면 시간이 줄었잖아. 그러면 120분 동안 한 2000자를 썼으니까 100분 동안 한 1500자? 요 정도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논술 문제의 난도를 매우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요 정도 하는 학생을 우리 학교에서 뽑고자 합니다. 라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숙대 같은 경우에는 시간 대비 글자 수의 부담은 작년보다 어쩌면 오히려 좀 더 커졌다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글자 수의 분량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1번, 2번 문항에 제시문을 공유하지 않는 방식의 문제 출제 패턴은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각 문항이 원래 1000자짜리였는데요. 1000자짜리를 300자 하나, 900자 하나 이렇게 출제를 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한 문항으로 출제하던 걸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짧게 쪼개고 약간 적당히 길게 쪼개서 그래서 300, 600 이렇게 서술하게 출제를 하고 있구나라고 한다면 전년도까지와 사실상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소논제가 두 문항이 포함될 예정이고요. 총 1800자를 작성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한 문제의 주제는 인문학적이고 문학적이고 특히 숙대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고전이에요. 그럼 학생들 진짜 나가 떨어집니다. 막 공자, 맹자, 장자, 특히 장자, 노자 사상 이런 것도 자주 활용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선생님 이런 게 논술 문제에 나와요. 갑자기 애들이 되게 바보가 돼가지고 버벅버벅 하는 거야. 근데 이전의 기출문제 또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와 선생님 비슷한 게 계속 나오네요. 나왔던 거 또 나옵니다. 출제한 교수님이 또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문제는 약간 문사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한 문제는요. 굉장히 시사적이면서 사회과학적이고 현대 사회에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선호하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과 2번의 주제가 다른 이런 방식의 출제 패턴은 역시 2022학년도에도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래 필기구는 자율이고요. 볼펜하고 샤프를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수정액이나 수정 테이프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나는 지우개질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학생이다 하면은 굳이 볼펜을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필기구는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답안을 쓰다 보면은 본인이 어떤 답안을 썼을 때 더 우수한 답안이 될 수 있고 본인의 답안에 어떤 지점이 조금 취약한지 혼자서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온라인 첨삭 준비되어 있습니다. 첨삭 프로그램 누르시면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배우실 수 있고요. 한 번 써보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답안 쓰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첨삭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의 약점을 개선하고 시험 보러 가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1강에서는요. 숙대 답안 어떻게 쓰면 좋을지 제가 합격을 위해서 좋은 답안을 쓰는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2강에서는요. 실전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2022학년도 모의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로요. 2021학년도까지 하고 2022학년도하고 문제가 달라졌다 말씀드렸죠? 과거 기출문제는 변형해서 쓰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면 1강에서 다시 만나요.